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24억 달러 매도에도 버틴다. 비트코인 흡수력 역대급 7월 다시 날아올까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매도하는 이 장기 보유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을 지탱해주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7월 내 신규 최고가 경신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일일 실현 이익이 24억 6천만 달러나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 것인지 보면 지금 하나로는 약 3조 원 가까이가 지금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살짝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그거를 흡수하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할까를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크랜트 퀀트 애널리스트 연세 댄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도 흐름이 불마켓의 전형적인 재분배 현상이다. 오히려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코인의 이동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5,832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시장의 수요가 매도세를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24억 달러가 이제 나왔지만 이걸 충분히 흡수하는 수요도 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흡수하고 있다. 이걸 너네가 매도를 하면 내가 사줄게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금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 이 매도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이전 사이클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 과정에서 시장 주도권이 기존 보유자에서 새로운 참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주체가 이제 장기 보유자예요. 보통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면 부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그 끝에 왔나 보다.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왔나 보다. 거의 이제 최고점인가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매수세가 어디서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나오면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면 문제가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다 떠넘겨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뒤에서 그 매수 주체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한번 볼 건데 지금 거래소 보유량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죠. 공급 부족 심화라고 합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과 장기 보유 증가 신호가 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장외 시장 거래에서도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있고 이는 향후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장외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비트코인 거래량 보유율도 15%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7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우리가 그 급등을 했었던 그 시점보다도 더 적어졌다는 겁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그만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물량이.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자, 어디서 이렇게 다 가져갔나? 계속 기사에 나오잖아요. 21 캐피털 4,112개 비트코인 매입 보유량 3위 등급. 자, 이 테더가 후원하는 이 21 캐피털이라는 곳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계속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공개를 했어요. 21 캐피털은 조만간 이 XSI라는 티커로 이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고 경영자 잭 말러스는 인터뷰에서 상장 직후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회사의 운영 현금 흐름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고, 이는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자립형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서는 자사의 비트코인 전략이 단순한 자산 누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 향상과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를 집중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지금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이제 길을 열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주당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주식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규제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친화 암호화폐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웬티원 카피탈은 이제 단순히 보유 전략을 넘어서 이 비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기존 금융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출 모델과 그리고 자본시장 도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내러티브 모델은 전통 금융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드와 비트파이넥스 이 회사의 강력한 후원자죠. 지난달 21 캐피털의 비트코인 27억 달러 상당을 이체를 했고 42만 개 보유 목표 달성을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42만 개요. 42만 개. 아직까지 매입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매입할 양이 엄청나게 많다. 42만 개를 매집해야 됩니다. 앞선 시점에서 4,812개의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세계 3위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올라섰어요. 이후 추가 매입으로 해당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데 42만 개를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마라홀딩스가 이제 2위거든요. 채굴업체. 그 업체보다 더 많이 지금 축적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42만 개는. 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59만 개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42만 개를 사도 이제 2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스트래티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라홀딩스도 비트코인 5만 개를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2위죠. 자, 지금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49,94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보유량이라고 하고 있죠. 마라홀딩스는 계속해서 이제 채굴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1위 채굴 업체입니다. 이 채굴을 해서 계속 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팔지 않고 일부는 팔겠지만 계속해서 일부를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5만 개를 이제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과 전략적 구매를 통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당사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채굴 플러스 전략적 구매. 그러니까 채굴 플러스 구매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라홀딩스도 이 경쟁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 전략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되겠죠.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상반기 기업들 24만 5,510 BTC를 매입했다. 공급 쇼크 임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결국엔 상반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24만 5,510개가 기업들의 장부로 추가가 된 거예요. ETF를 통해서 들어가든 뭐 실제 자신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기관은 몰려오고 개인은 아직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기관들의 투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본격적인 진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정책 서밋 참석자가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해서 1000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슈퍼파워로 도약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는 행사에 다수의 정치인과 대형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제도권의 급속한 편입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는 현물 ETF 승인 이후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패시브 자금과 이제 연금 펀드 등 제도권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거는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고 가격 사이클을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막 등락이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횡보,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자금들, 연금 펀드나 기관 자금들, 뭐 기업 자금들이 다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막 난리가 났겠죠. 과거처럼 막 30%, 40%, 뭐 50%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처럼. 지금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흐름이거든요, 결국에는. 결국엔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제 주관을 했을 때 그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잘 안 팔아요. 근데 개인들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죠. 사고 팔고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다 하면 다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왜 지금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는 떠나고 단기 매수세 폭증, 비트코인 약세 신호탄 우려라고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보유자들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들 지금 155일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개인 투자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자금 출처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상장사들이에요. 상장사, 기업들. 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자들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걸 두려워만 할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에서 암호화폐로 눈 돌려 수익 폭발적 증가라는 기사인데요. 역시 트럼프 부동산 사업보다 이제 암호화폐 사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진출로 트럼프 일가는 6억 2천만 달러, 약 8,40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이 부동산으로 부를 쌓았던 트럼프 일가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더 큰 돈을 지금 암호화폐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채굴이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든 밈 코인이든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또 그걸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거기에 완전 눈이 돌아갔다. 부동산보다 암호화폐가 더 크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비트코인 100만 정자 지갑이 26,758개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이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수가 총 26,758개 증가해서 강력한 축적 사이클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데 2021년 강세장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 기준 15만 5,569개였던 100만 전자 지갑이 6월 30일 18만 2,327개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분기에는 감소를 했는데 2분기에 들어서 2만 1,589개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올해 초보다. 10만 달러 이상의 보유한 지갑도 같은 기간 5,169개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단기 투자자들이 오히려 고액 자산가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거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들은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이더리움 ETF 유입 2025년 하반기 100억 달러 전망. 이더리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맷 호거는 2025년 하반기 이더리움 ETF로 최대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약 13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이더리움 ETF에는 11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가까이가, 1조 5천억 원 가까이가 유입이 됐고, 이에 대해 호거는 하반기에는 자금 유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주식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로 옮겨가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실용적인 조합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기관과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주식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토큰화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의 토큰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도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지금 이더리움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비트 디지털은 자사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1억 6,300만 달러의 순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트레저리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사들이 꽤 많이 이더리움의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도 하나씩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축적하려고 하는 회사들. 그리고 온라인 증권 플랫폼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로빈후드 체인을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예요. 이 네트워크는 아비트럼을 기반으로 구축이 됐고 이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등 현실 세계 자산을 다루는데 최적화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더리움의 아주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빈후드, 이 온라인 증권 플랫폼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점유율도 높고 사용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빈후드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보고 있고 시장 확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8%나 또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막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상승했지만 이더리움이 특히나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준 겁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터딜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은행인 에레보르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죠. 피터딜도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인데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 설립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피터 트릴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근데 뭐 상장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 이 LF의 은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국방, 제조업, 디지털 자산, 미국 내 은행 시스템 접근을 원하는 해외 기업 등 주요 산업과 고객군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텍사스는 비트코인은 이제 전력 자산으로 채택을 한다라는 번만에 이제 통과를 시켰고,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전략자산이라고 해서 뭐 압수한 비트코인, 뭐 범죄에 사용했던 것들을 압수해서 들고 있는 것을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돈을 주고 사겠다. 실제 공공 예산에서 이제 $10,000,000를 신규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별화됐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실제 이제 주 단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게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공공 예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완전한 전략 자산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단기 재정 수요에 따라 매도하지 못하도록 2년마다 검토하는 구조적 장치까지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하는 건데 뭐 단타를 하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소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당연히 있어요. 초기 $10,000,000요. $10,000,000 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 $10,000,000 가지고 뭔 뭐 큰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의미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135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 정도 뭐 기업들도 충분히 하는데 뭐 그렇게 작은 거 해봤자 뭐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예산에서는 뭐 굉장히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주정부 세금으로 받거나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기능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선곡적으로 안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연방정부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죠. 나중에 이게 2천만, 3천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금액을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이 초기 시장이 열렸다. 주 단위 연방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